한 5군데 토양 채취한 것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잘 섞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치샘의 농업톡톡의 치샘입니다.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최저 온도도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양분이 뿌리나 가지에 축적될 때입니다. 노지자인 수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할 때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7, 8월 많은 강우와 일조 부족 등 기상이 너무 안 좋았어서 아직도 수확 중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포도의 맛은 기온과 일조량 그리고 강수량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앞으로도 어떤 기상이 생길지가 모르니까 적정착과로 고품질 포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늦게까지 포도를 달아 넣는 경우 가을 뿌리 발달이 저조하여서 각종 양분들의 균형적인 흡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양분 축적은 대부분 수확 이후 낙엽기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간이 짧아서 저장 양분 축적 감소로 매년 수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저장 양분은 발화에서 5월 상순 전엽 6, 7매까지 생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수확을 하셔서 저장 양분 축적을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확을 마친 농가나 올해 심은 포도 농가에서 퇴비나 물 관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에 포도원 관리에 대해서 5가지 물 관리, 낙엽 관리, 밑거름을 위한 토양 검사, 측창 관리, 감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수확이 마무리되어서 과온 관리를 등하시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수확이 끝났다고 물을 안 주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셔서 겨울철 저온과 건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동해 피해는 건조로 인한 동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물 주기가 가능하신 대형 하우스의 경우는 물을 한 번씩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잎의 단풍과 낙엽 후 관리인데요. 단풍은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빠른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고 이후에 만생종도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잎에서 이제 연록소가 빠지면서 노란빛의 단풍이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질소질이 많아서 신초가 늦게까지 자라서 10월에도 단풍이 들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다가 낙엽이 될 때 서리를 맞아서 죽거나 낙엽이 될 때 잎자루는 그대로 있고 잎만 떨어질 경우에 저장 양분 축적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병든 잎이 많은데요. 이 잎이 과언에 이렇게 떨어진 채로 그대로 두면은 병원균이 월동을 해서 다음에 병원균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낙엽은 모두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밑거름 주는 시기와 양입니다. 밑거름은 낙엽 직후부터 해빙기까지 주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땅 온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분해도 느립니다. 그래서 밑거름은 해빙 직후에 주는 것보다 일찍 주는 것이 거름 분해를 촉진시켜서 양분의 흡수 이용에 유리합니다. 그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가 문제겠죠. 먼저 무턱대고 남들이 한 나무에 뭐 반포를 주면 된다더라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수확 후 이 시기에 내 밭의 토양의 성분을 검사를 해서 토양 성분 분석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내 밭, 내 토양에 맞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샤인머스켓의 경우에 토양 산도가 7이 살짝 넘는 알칼리 토양에서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약산성일 경우에 석회를 시용해서 토양 산도 교정이 필요하겠고 유기물 함량을 보고 퇴비를 얼마나 넣을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토양 검정을 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시료를 맡기면은 무료로 토양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아시는 분도 귀찮아서 그냥 감대로 매년 하시는 대로 관행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공짜라서 좋은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매년 수확 후에 토양 검정을 하셔가지고 토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양 시료를 떠야 하는데요. 시료 채취 요령은 밭 전체를 이제 대표해서 평균치를 낼 수 있는 대여섯 군데 지점을 정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식물의 찌꺼기나 이물질을 쓱 밀고 뿌리가 분포하는 15에서 20cm까지의 토양을 채취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흙을 담을 양동이나 흙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재료를 준비를 하시고요. 모종삽보다는 이제 큰 삽을 이용하셔가지고 우선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한 삽을 깊게 푹 뜹니다. 한 삽을 이렇게 푹 뜨게 되면은 이러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요 위에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흙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뜨십니다. 그러면 다시 삽을 넣어서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요 밑에 20cm까지 이제 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흙을 갖다가 떠서 여기에다가 모으시고 이것을 갖다가 평균이 될 수 있도록 한 밭에 대여섯 군데 이런 식으로 흙을 모아서 혼합을 해 주십니다. 흙을 골고루 섞어서 1kg 정도를 비닐 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맡기시면 일주일 정도 후에 참고 사진과 같은 네 밭의 토양 분석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시료 봉투를 만들어 놓고 있을 텐데요. 가까운 곳에 농업인 상담소가 있으시면 상담소에서 봉투를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선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봉지에 떠갖고 가셨다가 센터에서 시료 봉투를 넣으시면 되고, 다음을 위해서 몇 장 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집어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서 퇴비와 석회를 살포하시면 되고요. 화학 비료는 분해가 퇴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봄에 주시면 됩니다. 모든 비료와 퇴비는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뿌리를 통해서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흙과 혼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퇴비를 주신 후에 갈리기로 로터리를 쳐줄 수 있으면은 좋은데, 유목 같은 경우에 뿌리가 끊기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쇠수랑으로 좀 긁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5군데 토양 채취한 것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잘 섞어 줍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 1kg 정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흙을 넣기 전에 봉투에다가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로 지금 흙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비가림 하우스 측창 관리입니다. 아직도 수확을 못하고 있다면은 요즘 기온이 많이 낮으니까 측창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수확을 이렇게 다 마친 상황이라면 외기 온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측창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 후에 수세를 이제 판단하여서 감벌을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수량 때문에 삽목의 경우에는 보통 2m, 전목의 경우에는 4m 정도로 이제 대부분 심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간 거리대로 계속 포도 재배를 한다면은 지하부하고 지상부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각종 생리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부를 갖다가 T라고 하고요. 지하부를 루트, 뿌리 부분 R이라고 해서 TR율이라고 하는데요. TR율이 1대1일 때 작물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양은 매년 많아지는데
지상부를 우리 포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강전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어집니다. 따라서 4년차 이상 정도 되면 감벌을 생각해 볼 때가 됩니다. 연식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감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밭은 자옥 밭인데요. 자옥의 경우에는 박피를 많이 넣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돼도 그렇게 수세가 세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샤인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4년 이상 되면은 센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감벌이 필요한 경우는 꽃더리가 심하거나 착색기 이후에도 신초나 겨순이 왕성하게 이제 생장하는 과원, 그리고 낙엽기까지 단풍이 들지 않고 서리를 맞아서 잎이 고사하는 과원 등입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나오는 간이 수세의 판단기를 이용해서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지의 두세 번째 눈 사이를 측정하여서 대립계의 경우에 13mm 이상이 될 때 선별적으로 감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밭의 품종은 자옥이고요. 지금 10년 차이고 대립계 수세 판단기로 한 12, 13mm 정도 이제 됩니다. 수세가 그리 센 편은 아닙니다만은 감벌하는 방법을 시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무를 감벌해 보려고 합니다. 감벌의 시기는 수확 직후나 동계 전정 시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시기는 수확 직후입니다. 수확 직후를 해서 연구수의 주지 연장지가 약 1개월이라도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저장 양분 축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벌하는 방법은 연구수와 감벌수를 먼저 정하고 연구수의 주지 끝부분의 결과지를 주지 유인선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무리하게 유인을 하면은 나무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냥 둥글게 내려 놓았다가 내년 3월 하순쯤 주지 철선에 수평으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 가지는 결실을 위해서 2월 하순경에 아상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벌수, 즉 이제 제거되는 나무 처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완전히 제거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한 5cm 정도 남기고 톱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 밑동에서 발생되는 싹은 1, 2년간 제거하시거나 검은 비닐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주지가 만일에 양방향으로 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수의 끝 결과지를 수평 유인을 해도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수량 감소가 우려된다면은 감벌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빈 공간을 채울 정도로 남겨두고 주지를 전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상부와 지하부 TR율이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위해서 감벌수의 뿌리를 지상부 주지를 잘랐는 만큼 잘라줘야 됩니다. 당근하는 방법은 뿌리 윗부분이 대부분이 보일 정도로 흙을 걷어준 다음에 줄기 절단 비율만큼, 만약에 40%를 주지를 절단을 했다 그러면은 뿌리도 40% 비율만큼 뿌리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나무의 수세를 줄여 주실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획 밀식을 했더라도 실제로 다 큰 나무를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지역에도 자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2m로 다 시험을 놓으셨는데요. 감벌 자체를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늘 2m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지금 수세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나무만 시험적으로 지금 감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이 이 밭은 연구수로 정했고 요 옆에 거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역자 수영이기 때문에 이 밑동치를 완전히 잘라주는 방법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 연구수의
마지막 주지 끝에 결과지를 갖다가 이 비어지는 간벌되는 공간 쪽으로 눕힐 겁니다. 눕히다 보면은 이 공간이 지금 남게 돼요. 이 남는 공간은 옆에 나무 결과지를 좀 눕혀서 활용을 해보려고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5에서 10cm 정도 그 밑에 부분에 잘라 주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도 전정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나무를 다 제거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가 빈 공간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구수의 주지 마지막 결과지를 갖다가 이쪽으로 눕힐 겁니다. 눕힐 건데 지금 무리하게 눕히게 되면은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둥글게 저쪽으로 가유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월경에 그때 이제 물이 돌 때, 연해질 때 주지 유인선으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밑으로 유인을 한번 해볼게요.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해 놓을 겁니다. 3월에 정식으로 이제 주지 유인선으로 유인을 할 거고요. 또 2월 하순경에 여기에서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아상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유인을 하면 요만큼밖에 안 오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반틈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 회장님은 저쪽 편에 나무에 결과지를 하나 이쪽으로 눕히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채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완전히 눕히지는 않고 요런 식으로 살짝 누울 수 있도록 지금 걸쳐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캠벨이나 자옥, 샤인 등 품종에 관계없이 수세를 판단하셔가지고 수세가 너무 세서 필요한 경우에 모든 경우에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번 간벌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라서 두렵고 긴가민가 할 텐데요. 처음부터 몽땅 다 하지 마시고 우선 내 밭에서 대상이 되는 나무 한 나무를 먼저 해보시고 간벌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결과를 얻으시면은 그때 매년 이제 점차 확대를 고려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의 포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